안녕하세요. 돈공부 이동성입니다. 오늘 해볼 돈공부는 부의 초월차선입니다. MJ 드마코의 부의 초월차선.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신 책일 겁니다. 이 책 정말 좋은 책이고요. 저도 한 2번 이상 읽은 책입니다. 오늘 부의 초월차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책을 쓴 MJ 드마코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2000년 IT 버블 시대, 그 밀레니엄 시대, 인터넷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신경제라고 표현을 했었죠. 인터넷 세상. 네. 거기서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리무진 차량 예약 서비스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부를 이룬,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를 이뤘는지 이 책이 적혀 있고 자기가 부를 이룬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 나온 때 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2013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부의 초월차선. 미국 아마존 금융 사업 분야 1위,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도 1위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미국에서 10년 연속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 10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를 했고요. 경제 경영 도서관 대출 1위 책이라고 합니다.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 휠체어 탄 100만 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라고 이제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라 해가지고 추월해라, 빨리 부자가 되라, 이래서 부의 초월차선, 그런 그 핵심 메시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 되세요, 늙어서 부자 되지 말고. 이게 이제 이 책의 메시지긴 한데, 저는 이 책의 메시지가 이렇게 강렬했다기보다는 이 MJ 드마코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아서 여러 번 읽었고요. 메시지도 이해는 되는데, 저는 꼭 젊었을 때 부자 되는 필요는 없다라는 좀 그런,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저에 대해 해당하는 거지, 다른 분들은 또 젊었을 때 부자 되고 싶은 분들, 그 생각 충분히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30대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부의 초월차선에 대해서 빨리 부자 되는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이 책에 나오는 MJ 드마코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마실 음료수는 벤티의 바닐라 라떼 따뜻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료고요. 아, 좋네요. 자, MJ 드마코가 어릴 때 이제 우연히 람보르기니 탄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와, 람보르기니 정말 비싼 차지 않습니까? 스포츠카, 이런 고급 스포츠카인데요. 그 람보르기니를 탄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을 타고 있는 겁니다. 20대에. 그래서 람보르기니 탄 젊은 사람을 만난 그날 MJ 드마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젊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람보르기니를 한번 타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부자가 돼서 람보르기니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탁 보고 그날부터 이제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목표가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부자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한 명을 봤다는 거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가 특별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요. 평범한, 조금 불우하기도 하고 약간 평범한 그런 집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젊었을 때 부자 된, 나이가 들어서 부자 된 사람 이야기 빼고, 그리고 원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이런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 이야기 빼고, 흑수저 출신의 젊었을 때 자수성가로 스포츠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빼고, 평범하면서 좀 흑수저고 그런 사람이 젊었을 때 부자 된 스토리들을 막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런 거에 이제 막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취미생활 겸 그게 이제 자기
삶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메인 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다른 친구들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살 때 자기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거라고 이것저것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바로 부자가 됐을까요? 람보르기니를 탔을까요? 그렇지 않죠. 몇 년간 연구를 했고 공부도 했고 했지만 마음이 조급한 MJ 드마코는 막 야간에 나오는 TV쇼에서 나오는 당신 이렇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사서 한번 팔아보세요. 그래서 이상한 비타민 약 같은 거 네, 다단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데 막 쏠랑쏠랑 쏘가 넘어가가지고 돈을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이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투자를 잘못해갖고 돈도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도 없는데 하는 이 팔랑귀가 돼가지고 금방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이야기들. 그런데 막 쏘가가지고 돈도 날리고 하면은 방법이 없죠. 네. 새벽에 일하는 거, 리무진 운전기사를 하면서 일도 하고, 새벽에 가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도 하고, 막 그런, 이민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할 것 같은 노동 같은 일을, 막 아르바이트 여러 개를 막 전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집에 맨날 사는 거죠. 엄마는 이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취직은 하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있으면서, 네, 알바나 하고 이상한 TV에서 나오는 이상한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말에 쏘가가지고 이상한 투자 같은 거 잘못하고 막 마케팅 사업 같은 거 한다고 돈만 날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발 드마코야 제발 취직 좀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맨날 해댑니다. 그래서 얘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죠. 막 달달한 음식이나 찾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얘가 사는 곳이 시카고인데요. 눈이 잔뜩 오는 어느 겨울날 리무진 운전 이제 알바를 하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이 잔뜩 와서 집에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다 차를 대놓고 이제 집도 못 가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2시간 전에 두통약을 막 아스피린 먹었는데 듣지도 않고 머리는 막 두통이 나서 지끈지끈 감기 기운인지 머리가 아픕니다. 그 상황에서 막 그 사방에 사람 아무도 없고 눈은 꽉 쌓여 있고 깜깜한 밤이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겨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연히 겨울 진짜 싫다. 시카고의 이 겨울 지긋지긋해.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시카고에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카고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정해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당장 이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도시들을 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하고 같이 사는 그 집을 떠나서 눈이 막 오고 한 시카고를 떠나서 $900를 딱 들고 피닉스라는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마 미국 남부에 330일간 해가 쨍쨍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리무진 운전기사를 하면서 지냅니다. 리무진 운전기사를 하면서 지내는데 그 리무진 운전기사 하면서 낮에는 이렇게 리무진 운전하고 밤에는 막 공부를 합니다. 도서관 가가지고 책도 막 빌려보는데 어떤 책을 보냐면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래서 웹사이트 만드는 법도 공부를 하고 코딩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계발서 같은 것도 읽으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리무진 운전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웹사이트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자기가 그동안 웹사이트 만드는 공부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를 만들어 줬더니 $400가 막 생긴 겁니다. 월세가 막 해결이 되고 또 누가 웹사이트 만들어 달라 그래서 $600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또 월세가 해결되고 이렇게 웹사이트 만드는 공부도 하고 또 돈을 받으면서 실전 경험도 쌓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기반을 해가지고 리무진 운전하고 다니는데 누가 대부분 이제 공항으로 리무진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다른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뉴욕에 도착했을 때 거기 리무진 또 타야 되는데 그런 거 막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야기해 줄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르는 겁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각 도시마다 리무진 예약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막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채용하고 사이트가 잘 돼서 나중에 그거를 몇백만 달러에 큰 돈에 팔고
IT 버블이 끝납니다. IT 버블이 끝났을 때 그 사이트를 다시 자기가 사가지고 이제 뭐 직원들한테 이제 자동으로 돌리면서 이제 사업가가 돼서 30대에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얻을 공부 뽑아내 보겠습니다. 일단은 떠났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카고에 계속 있었고 엄마 잔소리 계속 듣고 그렇게 지냈다면 그 공간에 계속 있었다 그러면 MJ 드마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공간에 구애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면은 그 공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PC방에 가면 게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술집에 가면 술을 마시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첫 번째 요소, 돈 공부, 떠나야 됩니다. 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한테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환경이 같으면은 그 환경에 의해서 그 삶의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했던 이유, 네, 이 사람이 도서관에만 박혀가지고 뜬구름만 잡았다면 성공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리무진 운전을 계속 했습니다. 네, 그 새로운 곳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리무진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죠. $900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한다 그래도 부업이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 출근하는 직장이 됐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직장이나 일을 하면서 거기서 리무진 웹사이트라는 아이디어도 일을 하면서 얻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일을 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받쳐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성공한 이유 세 번째, 도서관 간 겁니다. 네,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아마 뭐 리무진 운전만 계속 했다 그러면 뭐 삶이 바뀌었겠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웹사이트 만드는 법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자기한테 그 웹사이트 만드는 의뢰가 왔을 때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가서 공부했던 것, 네, 남는 시간 모두를 공부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네, 그 공부했던 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MJ 드마코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그 웹사이트를 그냥 만들어주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남의 웹사이트만 계속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웹 에이전시 회사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웹사이트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 뭐 그때마다 돈은 벌 수 있는데 계속 일을 해야지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리무진 웹사이트는 그 웹사이트 자체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면서 광고 수익도 발생하고 또 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니까 뭐 자동 소득처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고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저번 달하고 매출은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파이프라인 우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양동에다 물을 계속 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 소득이 나오는 웹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저는 MJ 드마코가 부자가 됐던 이유인 것 같고요. 뭐 젊은 시절에 빨리 뭐 돈 벌어서 빨리 부자 되세요, 이런 조바심을 내게 하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건 좀 이 책에서 약간 후킹, 뭐냐면 이 책을 사람들이 읽게 하려고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 스토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니까요. 뭐 제 개인적인 이 책의 뭐 핵심 주제는 그건 아닌데요. 자, 제가 여기 좀 읽어주고 싶은 부분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 깨달음의 순간이란 부분인데, 아까 그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하다가 눈길에 갇힌 장면입니다. 어느 어둡고 추운 밤, 하루 종일 리무진 운전하고 피곤해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발은 눈에 파묻혀 온통 축축했다. 2시간 전에 먹은 아스피린 편두통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눈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이
막혀버려 걸을 수 없었다. 길가에 차를 댔다. 눈이 녹으면서 발가락부터 다리까지 추위가 엄습했다. 리무진을 공원에 세우고 나서 눈 내리는 소리뿐인 지독한 정적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겨울을 싫어하는지 새삼 느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였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있었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아무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지?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5개의 도시를 골라 표시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나는 이사했다. 아니, 도피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초월 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욕뿐이었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는 사이에도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그렇죠. 이 제목이 참 좋았고요. 자, 이 MJ 드마쿠가 자기가 부의 초월 자선에 올라타서 파이프라인을 딱 구축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하루는 라스베가스로 날아가 흥청망청 도박을 즐겼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 누웠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달을 주식을 사고 파는데 보냈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초월차선이었다. 네, 오늘 해본 책 MJ 드마쿠의 부의 초월차선 돈 공부해봤습니다. 자, 떠나라. 네, 장소를 바꿔야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두 번째, 일을 해라. 돈이 들어오는 일이 없으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서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책을 보고 해라. 네 번째, 한 번에 막 돈 들어오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제가 느낀 부의 초월 자신이 책에서 느낀 그 지혜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